충청북도 제천, 산과 들이 어우러진 고요한 이 도시에서 동수건설을 40년 가까이 이끌어온 강동수 회장은 오늘도 변함없이 공사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희미하게 깔린 도심 외곽의 도로를 따라 검정색 SUV가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말쑥한 네이비색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 앉아 있었죠. 그는 새벽같이 일어나 다림질된 셔츠를 입고 빗질 하나 흐트러짐 없는 머리를 정돈한 채 오늘도 일이라는 전쟁터로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동차 라디오에서는 어릴 적 즐겨 듣던 트로트 음악이 희미하게 흘러나왔지만 그는 창밖을 바라본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젊은 시절 맨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개며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고된 노동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고 건설이라는 업계에서 사람을 믿고 현장을 믿고 땀을 믿으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한 평, 두 평씩 올려 쌓은 신뢰와 성실함이 오늘날의 동수건설을 만들었고 이제는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아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점검을 위해 제천 외곽 신도시 택지 개발지구로 향했습니다. 현장 입구에 도착한 SUV는 천천히 멈췄고 강 회장은 차에서 내려 안전모를 손에 든 채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 냄새, 먼지와 기계 기름이 섞인 묵직한 공기의 향, 그는 이 냄새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반 이상을 바쳐온 이 냄새 속에서 그는 정체성을 느꼈죠. 사방에서는 중장비들이 커다란 소음을 내며 움직이고 있었고 공사장에는 아침 햇살에 반사된 먼지들이 반투명하게 흩날리며 특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누군가 그를 보고 달려와 인사하자 그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익숙한 발걸음으로 현장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쥔 체크리스트에는 철거 일정, 구조물 설치 계획, 자재 도착 일시 등 각종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는 항목 하나하나를 눈으로 확인하며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직도 예리했고 무언가 잘못된 부분은 단번에 짚어낼 만큼 현장 감각도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요즘 들어 자주 떠오르는 한 생각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얼마나 더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는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또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단 하루의 방심도, 단 하나의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강 회장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루틴 속 너무도 익숙한 풍경, 언제나처럼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작업자들과 몇 마디를 나누고 문제 없는지 살피고 돌아가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하루가 그가 지나온 40년을 통틀어 가장 낯설고 가장 충격적인 날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강 회장의 시선이 한 대의 대형 굴착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굴착기는 바퀴의 진동과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가 멈추었고 엔진 소리가 꺼진 뒤 조용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문이 딸깍 하고 열리는 소리,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동수 회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묘한 떨림을 느꼈던 건 먼지를 흩날리며 굴착기에서 내린 그 여인의 모습은 어렴풋이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던 누군가를 강렬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어깨선, 허리를 펴는 자세, 고개를 돌리는 각도 하나까지도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눈을 찌푸리며 확인하려는 찰나, 그녀가 선글라스를 벗으며 현장 쪽을 바라보았고 바로 그 얼굴을 본 순간 강 회장은 마치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는 숨조차 멈춘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고 있던 그 이름 석 자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윤희,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던 그 사람. 물론 주름 몇 줄이 생겼고 햇볕에 조금은 탄 피부와 세월의 흔적이 스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과 분위기, 그리고 그 씩씩한 걸음걸이는 분명 윤희 그 자체였습니다. 강 회장은 당황스러움과 놀라움,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들어 오히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그게 윤희일 리가. 그는 입 안에서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부정해 보았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도 뚜렷했고 잊고 지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던 중장비의 엔진 소리, 철근을 나르는 기계의 철컥이는 소리, 누군가가 외치는 현장 지시의 소음들이 갑자기 그의 귀에서 멀어지고 그 순간만이 고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 그녀는 굴착기에서 내리자마자 자신의 작업 장비를 챙기며 무언가를 체크하고 있었고 옆에 있는 동료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은 과거 어느 봄날 그가 대학 시절 첫 데이트에서 보았던 바로 그 미소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그를 향해 그녀는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한 듯 지나쳤고 그는 순간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돌아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왜 여기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반복하며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인연이 끊어진 줄만 알았던 그녀가 결혼을 했는지 어디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조차 모른 채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공사 현장에 굴착기를 운전하며 나타나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도 비현실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체크리스트가 들려 있었지만 더 이상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녀를 향한 그의 눈빛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과거로 되돌아간 사람처럼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마치 오래전 잊은 상처가 벌어진 듯한 아릿한 통증이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앞의 여인이 윤희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강동수 회장의 뇌리에는 잊힌 줄 알았던 2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영사기가 켜지듯 세월 속에 희미해졌던 장면들이 생생한 컬러로 되살아났죠. 그는 갑자기 멈춰선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굴착기 옆에서 작업복을 정리하고 있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희, 정말 너구나. 20년 전 두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이별을 겪었습니다. 그때 강동수는 이제 막 건설업을 시작한 청년 사업가였고 윤희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소박하고 따뜻한 성품의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였고 제천 시내를 걷던 어느 봄날 소박한 식당에서 국수를 나눠 먹으며 장래를 이야기할 만큼 둘은 진지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을 리 없었죠. 강동수의 집안은 유서 깊은 한옥집을 지닌 보수적인 집안이었고 장남이었던 그에게는 이미 정해진 혼처가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윤희의 배경을 문제 삼았고 급기야 그녀와의 만남을 알게 된 부모는 직접 윤희를 찾아가 이별을 종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강 회장은 당시 모든 걸 버리고 그녀와 함께할 생각도 했지만 가족의 반대는 생각보다 더 단호했고
다 창업한 건설업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결국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희 역시 그가 겪는 부담을 알고 있었기에 담담한 척했지만 마지막 날 그가 찾아왔을 때 그녀가 조용히 꺼낸 한마디는 아직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다음 생에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랑만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며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을 삼킨 채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들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죠. 그 후 강동수는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고 사업을 키우며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그 모든 기억들을 땅속 깊이 묻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마음은 늘 공허했고 사람들은 그를 성공한 회장님이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했던 한 사람을 지켜내지 못한 실패자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지났고 그는 윤희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이름석 자조차 조심스러워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세월, 그런 그녀가 이렇게 굴착기를 몰고 그의 현장 한복판에 서 있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왜 지금 나타난 거지? 그녀는 나를 기억할까? 어떻게 살아왔을까? 하지만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은 반가움도 설렘도 아닌 죄스러움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현장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을 선명히 바라볼 수 있었고 그 눈빛에는 고단함이, 그 손엔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이 다시 한번 그녀를 외로운 삶으로 밀어 넣은 것 같아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시간은 분명 20년이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둘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조금도 낡지 않은 듯했습니다. 회장의 품격과 체면도 지금껏 살아온 삶의 무게도 그녀 앞에서는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다는 듯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강동수와의 이별 후 윤희는 말없이 제천을 떠났고 그 이후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알지 못했죠. 누군가는 그녀가 서울로 올라갔다고 했고 누군가는 외국에 나갔다는 얘기도 했지만 강 회장은 어느 하나 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었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표면으로 드러내기보다 그 아픔을 꾹꾹 눌러 삼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별 후 윤희는 한동안 서울 외곽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던 경험을 살려 단기 간호조무사 아르바이트도 했고 식당 설거지나 청소 같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몸을 써가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생활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지쳐가게 만들었죠. 어느 날은 환자 보호자에게 소리를 듣고 또 어떤 날은 퇴근 후 돌아온 고시원 방에서 쓸쓸히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기대거나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어릴 적 부모를 잃고 혼자 자란 그녀에게 그저 옛말 속 이야기였을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우연한 계기로 도전하게 된 것이 바로 중장비 운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용역 아르바이트로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 무거운 기계 안에서 왠지 모를 안정감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힘든 것도 많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어느 날 자신에게 다가온 중장비 학원 전단지를 품에 꼭 안고 돌아갔습니다. 처음 중장비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렸습니다. 여자 혼자서 굴착기 몰겠다고? 나이도 있는데 뭐하러 고생을 사서 해? 하지만 윤희는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사랑을 잃고 가족도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삶 속에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 새벽마다 버스를 타고 학원으로 갔고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조종석에 앉아 몇 시간이고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남자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버티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집중하며 차분하게 조작을 익히는 그녀의 성격은 중장비 조작에 적합했고 곧 실기 시험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그녀는 이제 제법 인정받는 굴삭기 기사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천으로 돌아온 것은 서울 생활이 너무 버거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녀 스스로도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이제는 나도 조금은 익숙한 곳에서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이 도시로 돌아왔고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굴착기를 몰며 조용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성실하고 말 없는 여성 기사님 정도로 알고 있었고 그녀도 굳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새벽 해 뜨기 전 현장에 도착해 기계 점검을 하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만의 리듬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녀는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장소,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과 마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동수 회장이 직접 점검을 위해 나타난 현장에서 말이죠. 그 순간 그녀 역시 마음속 어딘가에서 묻어두었던 기억이 파르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동수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리듯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변의 소음은 점점 멀어지고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은 오직 한 사람, 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을 입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굴착기 조작 패널을 점검하며 서 있는 그녀의 손끝, 땀이 밴 장갑, 햇빛에 거칠어진 목덜미와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까지 세심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혹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려는 듯한 시선. 그는 여전히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그녀의 등 뒤에서 몇 걸음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섰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잡았을 테지만 지금 그는 65세의 회장이었고 눈앞에 그녀는 60세의 굴삭기 기사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세월 이상의 거리와 침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있는 그녀가 실제라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지만 혹여 손끝이 닿는 순간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심스레 말없이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도면을 꺼내 확인하며 현장 정비 상황을 점검하고 동료 작업자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모습은 익숙하고도 낯설었습니다. 과거 그가 알고 있던 윤희는 하얀 간호복을 입고 병원 복도에서 사람들에게 미소를 건네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 선 윤희는 흙먼지로 얼룩진 점퍼를 입고 무거운 장비 사이에서 주저함 없이 움직이는 강인한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의 작업복을 바라보다가 문득 가슴 한가운데가 조이는 듯한 먹먹함을 느꼈습니다. 그 옷 위에 쌓인 먼지는 단순한 현장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난 세월 동안 그녀가 감내해온 고단함과 외로움,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버텨온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그는 무심코 그녀의 어깨에 묻은 흙자국을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죄책감과 슬픔을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입을 열고 싶었습니다. 윤희야, 그렇게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어 단어 하나조차 떠오르지 않았고 입술은 말라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었다가 그녀가 자신을 외면하면 어쩌나, 혹은 그녀가 이미 자신을 잊어버렸다면 어쩌나, 그는 그 어떤 대답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느리게 흘렀고
공사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강 회장은 그저 묵묵히 그녀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말 없는 사과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널 그렇게 놓고 온 게 이렇게까지 무거운 일이었구나. 그는 그렇게 그녀의 등 뒤에서 그리고 먼지를 잔뜩 묻힌 그 작업복 너머로 지난 20년의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라졌던 과거가 눈앞에서 되살아나 자신을 용서하길 바라는 듯이 조용히 그러나 깊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강동수 회장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듯한 무거운 한숨과 함께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이 이 길을 걷게 만든 게 나였구먼. 그 말은 누가 듣기엔 단순한 한마디였지만 그에게는 20년의 무게가 실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치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듯 조심스럽게 뱉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녀의 삶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무너질 듯한 순간들을 견디고 남자들 틈에서 강해져야 했고 매일 아침 무거운 기계 위에 올라타야 했던 삶을 그 모든 길의 출발점에 자신이 있었음을 그는 이제서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작업 현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 말은 공기처럼 윤희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 회장의 목소리를 들은 그 순간 미세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녀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고 손에 들고 있던 작업 장갑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윤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원망도 슬픔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지나온 시간을 품은 듯한 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강 회장은 무언가가 전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마음속에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상처이면서도 어쩌면 한 줄기 따뜻함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바로 그 순간 강 회장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아온 자책감이었고 미처 사과하지 못했던 젊은 날의 무책임함이었으며 동시에 어른이 된 지금의 솔직함이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아주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는 그의 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을 보며 여느 때처럼 묵묵히 다음 작업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예전과 달리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그 속엔 가볍게 흔들리는 감정의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누군가에겐 단지 인사처럼 보였겠지만 강 회장에게는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두 사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서로의 표정 속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장의 소음이 다시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세상은 마치 일상으로 돌아가듯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그 정적과 미소는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들만의 시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시끄러운 공사 소음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굴착기의 엔진 소리, 철근이 부딪히는 쇳소리, 작업자들이 주고받는 무전기 음성. 그 어떤 소리도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정적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마침내 강동수 회장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수십 발자국 남짓의 거리, 그러나 그보다 훨씬 먼 세월의 간극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는 이루지 못한 사랑도, 하지 못한 말도, 지키지 못한 약속도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엔 그저 서로를 향한 이해와 체념, 그리고 아주 작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희의 눈가에는 눈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고 바람에 스치는 나무잎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대답을 말 대신 눈빛과 미소로 건넨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은 지금도 괜찮다는 의미일 수도. 우리 인생 이렇게 흘러왔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죠. 말없이 바라보는 그 순간 그들은 젊은 날의 자신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에 서툴렀고 용기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했고 그 결과 서로를 놓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을 말입니다. 강 회장은 윤희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너무 늦었지만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인생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을, 그 삶에 감히 발을 들이는 것이 또 한 번의 이기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진심 어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 역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굴착기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약속한 듯 동시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시선 속 교감은 말보다 더 길게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는 점점 높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먼지가 흩날리며 공사장의 풍경은 여느 때처럼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강 회장의 눈에는 그 모든 풍경이 잠시 멈춘 듯 느껴졌습니다. 그는 다시 SUV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그녀가 타고 있는 굴착기 쪽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윤희는 다시 조종석에 올라 엔진을 걸고 조용히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의 과거는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더는 아프게 남아있지도 않았습니다. 삶이란 원래 그렇게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가끔 그 현장을 지날 때면 조용히 운전대를 쥐고 속삭이곤 했습니다. 윤희야, 잘 지내고 있지? 그리고 그 짧은 말 뒤에는 여전히 먼지 묻은 미소 하나가 마음 한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